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춰 주십시오. 잠시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세요. 일어나십시오. 네, 지금 당장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3초간 유지하세요. 이제 왼쪽 다리를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할 수 있으셨습니까?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약하다고 느끼셨나요? 만약 잠깐이라도 주저하셨다면, 테이블이나 벽을 잡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지난 38년간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온 4,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집에서 혼자 쓰러진 분들, 3시간 후에 자녀들이 발견했을 때 얼굴 반쪽이 굳어있고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드러운 조언을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기 두려워하는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10만 명입니다. 하루에 274명 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을 떨게 만들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그들 중 82%가 그것이 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몇 학년은 더 살 거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몸의 반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뭘까요? 가족을 파괴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눈물 흘리는 장성한 자녀들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살아는 계시지만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뇌졸중의 진짜 악몽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왜 어떤 환자들은 3개월 만에 회복해서 제 재활센터를 걸어나가는데 어떤 환자들은 절대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같은 나이, 같은 유형의 뇌졸중, 같은 치료, 다른 결과. 저는 수천 명의 환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식단, 습관, 병력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뇌졸중 회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혈압약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치료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갔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무엇을 먹어왔느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회복에 성공한 제 환자들의 78%가 규칙적으로 섭취해온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 실패한 사례들은 거의 먹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고품질의 소고기였습니다. 아무 소고기나가 아닙니다. 특정한 아미노산 프로필과 자연 화합물을 가진 목초 사육 소고기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이것이 그저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또 다른 의사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적색육과 심장 건강에 대한 표준적인 조언과 모순됩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40년 동안 수집한 임상 증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고품질 소고기에 특정 화합물이 산소 부족 상태에서 여러분의 근육 조직과 뇌세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회복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양과 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방법들과 어떻게 결합하여 제가 골든타임 보호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입니다. 지난 42년간 서울과 부산의 의료센터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을 20년 전에 큰 소리로 외쳤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점점 쇠약해지는 부모님을, 매주 근육이 사라지는 것을,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한때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가족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즉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세요.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해보세요. 비틀거리신다면, 균형을 잡으려고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면, 전혀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근육 저장량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낮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로 인한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응급 상황입니다. 근육은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는 뇌졸중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뇌졸중 사이의 유일한 방벽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뇌졸중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뇌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몇 시간 내에 파국적인 분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의학 용어로는 급성 근감소증 위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중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전신이 단백질 연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육 조직이 연료가 됩니다. 72시간 내에 환자들은 기능적 근육량의 최대 15%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뇌졸중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이 종종 다시는 걷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뇌 손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근육이 안쪽에서부터 소모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것, 서울 삼성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뇌졸중 회복 사례의 상세한 식단 기록을 검토한 후에야 제가 발견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한 환자들, 수년이 아닌 수개월 만에 재활을 마치고 걸어나간 환자들, 독립성을 되찾은 환자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특정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나 가공 단백질도 아닙니다. 그들은 목초를 먹인 소고기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소고기라고요?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심장 건강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붉은 고기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현대의학이 비극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못된 변수를 본 것입니다. 공장식 사육 소고기,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가득한 곡물 사료로 키운 소고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부모님들이 드시던 전통적인 목초 사육 소고기에는 뇌와 근육을 위한 생물학적 보험 역할을 하는 2가지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공액 리놀레산과 식이 크레아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크레아틴은 단지 더 큰 근육을 만드는 운동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모든 세포는 크레아틴 인산을 비상에너지 저장소로 보관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여 산소가 차단되면 충분한 크레아틴 저장량이 있다면 뇌세포와 근육세포가 몇 분 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몇 분이 영구적 손상과 회복의 차이를 만듭니다. 공액 리놀레산은 거의 목초를 먹인 반추동물 고기에만 존재하는데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발전기입니다. 산소 결핍 중에 이것이 고장나면 세포가 죽습니다. 공액 리놀레산은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원리가 사례마다 입증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박 환자분, 중등도 허혈성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분은 전통 식단의 일부로 수년간 일주일에 3번 목초 사육 소고기를 소량씩 드셨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근육량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5주 만에 혼자 걸으셨습니다. 이것을 식물성 또는 저단백 식단을 한 비슷한 환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독립적으로 걷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고 많은 이들이 완전한 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제 임상 관찰에 근거한 최정량은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80g에서 120g의 목초 사육 소고기입니다.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는 동안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회복하여 다시 걷는 사람들과 수년간 휠체어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핵심 지식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세포가 갑자기 산소 공급이 차단됩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도 뇌와 거의 같은 속도로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발생 후 첫 3시간 이내에 근육세포는 단백질 분해라고 불리는 파괴적인 분해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가 절실한 몸은 실제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졸중 환자들이 그렇게 빠르게 많은 힘을 잃는 이유입니다. 뇌 손상만이 아닙니다. 온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근육량 파괴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환자들이 뇌 한쪽을 침범한 뇌졸중으로 들어오지만 2주 이내에 양팔, 양다리, 모든 곳에 근육량을 잃습니다. 뇌졸중은 마른 풀에 번지는 불처럼 근육 조직을 집어삼키는 대사위기를 촉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임상 기록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보다 3배 빠르게 힘을 회복했습니다. 뇌졸중 심각도는 같았고 재활 프로토콜도 같았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2년을 그 차이를 분석하는 데 보냈습니다. 빠른 회복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이 하지 않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그들의 혈액 검사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레아틴 인산 수치와 공액 리놀레산 수치였습니다. 뇌졸중 전에 이러한 화합물의 높은 수치를 유지했던 환자들이 뇌졸중 후 극적으로 더 나은 근육 보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식단 이력을 추적했을 때 한 가지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목초 사육 소고기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꾸준히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양질의 소고기를 섭취했습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은 비상에너지 저장소로 근육에 저장됩니다. 뇌졸중이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면 온몸이 위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근육은 세포 사멸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크레아틴 저장량이 있다면
근육세포는 산소 없이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배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수치가 낮으면 붉은 고기를 피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그러하듯이 근육은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몇 시간 이내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공액 리놀레산은 다르게 작용하지만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화합물은 세포 내부의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작은 발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뇌졸중 동안 이 발정기들은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손상됩니다. 회로를 태워버리는 전력 서지와 같습니다. 공액 리놀레산은 서지 보호기 역할을 합니다. 산소 결핍 중에도 미토콘드리아를 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뇌졸중 후에 소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 효과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꾸준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이미 크레아틴으로 포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포막이 이미 공액 리놀레산으로 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방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제게 74세의 박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 자택에서 큰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그 나이 또래 중 최고 범위의 크레아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좋아하셔서 수년간 일주일에 4번 목초 사육소고기를 소량씩 드셨습니다. 그의 회복은 재활팀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6주 이내에 도움 없이 걸으셨습니다. 3개월 이내에 회복하셨습니다. 그의 오른손 기능의 90%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근육량 측정 결과 겨우 혈우 %만 손실되었는데 이는 그의 나이대 뇌졸중 환자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45, 50%와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위기에 대비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올바른 종류의 소고기를 드셨을 때 근육과 뇌를 보호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뇌세포와 근육 조직을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진짜 살인자는 혈류가 멈춘 후 다음 4-6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즉시 죽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붕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죽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이 발전소들이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을 중독시키는 독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파괴의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여기서 목초 사육소고기가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다. 목초 사육소고기는 다른 어떤 단일 식품에서도 함께 찾을 수 없는 정확한 비율의 3가지 특정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액 리놀레산. 둘째, 자연적으로 생성된 크레아틴. 셋째, 완전한 분지쇠 아미노산 프로필. 이들 각각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공액 리놀레산, 이제부터 CLA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막에 직접 들어갑니다. 각각의 작은 발전소를 보호 갑옷으로 감싸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뇌졸중이 발생하여 산소가 떨어질 때 CLA로 강화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세포는 이 보호막이 없는 세포보다 최대 3배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서 우리는 조직 샘플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산화 손상에 대해 42%더 저항력 있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보였습니다. 42%입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마비와 다시 걷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제 크레아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레아틴이 젊은 보디빌더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크레아틴은 여러분의 세포비상 배터리입니다. 뇌졸중 중에 혈류가 멈추면 여러분의 뇌세포는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 산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포에 저장된 크레아틴은 비상에너지 예비분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뉴런을 추가로 55분시마팔 약 20분 동안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해하십니까? 그 추가 2시간이 제때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를 받는 것과 영구적인 뇌사를 겪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4세 강남구 거주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6시에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7시 30분에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는 거의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모든 의학 교과서에 따르면 그녀는 막대한 비가역적 손상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뇌 스캔을 했을 때 손상 영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15% 미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녀의 병력과 식단 기록을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뇌졸중 8개월 전부터 그녀는 일주일에 5번 100g의 목초 사육 소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위가 제주도에서 목초 사육소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조직 크레아틴 수치는 그녀의 연령대 상위 %에 속했습니다. 그 저장된 크레아틴 예비분이 우리의 개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녀의 뇌세포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녀는 6주 후에 병원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 구성요소, 분지쇠, 아미노산입니다. 이것은 류신, 이소류신, 발린입니다. 뇌졸중 후 여러분의 몸은 즉시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회복을 위한 비상 아미노산을 얻습니다. 이것이 뇌졸중 환자들이 그렇게 빨리 근육량을 많이 잃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약해지고 설 수 없고 스스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근육이 이미 양질의 소고기로부터 분지쇠 아미노산으로 포화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 근육을 잠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미노산이 이미 거기에 있어서 세포 회복을 위해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량은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수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보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4번, 최소 60g의 목초 사육 소고기가 필요합니다. 일반 곡물 사육 소고기가 아닙니다.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이 특정 유형의 소고기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일반 고기와 완전히 다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의 근육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의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집니다. 그러나 여기 의사들이 충분히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손상은 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몇 분 안에 여러분의 몸 전체에 근육세포가 위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스스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즉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졸중 환자들이 처음 2주 동안 그렇게 많은 근육량을 잃는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14일 만에 순수 근육 8kg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8kg입니다. 이것이 다시 걷는 것과 영원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제 목초 사육 소고기는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의 근육세포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고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 그들을 구출하는 3가지 특정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공액 리놀레산. 이것은 목초 사육 소고기와 목초 사육소의 유제품에만 의미 있는 양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종류의 지방입니다. 일반 곡물 사육 소고기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들의 혈중 수치를 테스트했는데 일반 슈퍼마켓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목초 사육 소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비해 농도가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공액 리놀레산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근육 세포막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만듭니다. 세포막을 집의 외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액 리놀레산은 그 벽을 강화시켜서 뇌졸중으로 산소 공급이 떨어질 때 세포가 즉시 파열되어 죽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을요. 실험실 연구에서 공액 리놀레산으로 사전 처리된 근육세포는 정상세포보다 41분 더 오래 산소 결핍 상태에서 생존했습니다. 41분입니다. 뇌졸중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영구적인 마비와 완전한 회복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화합물은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헬스장에 다니는 젊은 보디빌더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크레아틴은 모든 근육세포 내부의 비상 배터리 팩입니다. 근육은 크레아틴 인산을 저장하고 있으며 뇌졸중 중에 혈액으로부터의 정상적인 에너지 공급이 차단될 때 이 크레아틴 인산이 백업 발전기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근육세포를 살려줍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에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5배 많은 천연 크레아틴이 들어있습니다. 5배입니다. 제가 고령 환자분들에게 일주일에 4회 129g의 목초 사육 소고기를 먹도록 권장하면 8주 이내에 근육 크레아틴 저장량이 60% 증가합니다. 저는 이것을 측정합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높은 생체 이용률을 가진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9가지 필수 아미노산 모두가 필요하며 특히 근육 형성 신호를 촉발하는 류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흡수 가능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서류상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만 소화력이 약하고 위산이 부족해서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는 고령자의 소화 시스템에서도 흡수되는 독특한 아미노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수율은 87%로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의 53%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이셨습니다.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경미했지만 왼쪽이 약해질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소고기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목초 사육 소고기 100g씩입니다. 5주 이내에 그분의 근육량 감소가 멈췄습니다. 12주가 되자 악력의 90%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으십니다. 핵심은 그 골든타임 내에 즉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과학이니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이 뇌를 강타할 때 정확히 같은 순간에 근육에도 재앙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뇌 손상에만 집중하지만 근육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춘 지 몇 분 이내에 근육세포는 우리가 대사위기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근육세포 내부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졸중 환자들이 처음 2주 동안 그렇게 많은 근육량을 잃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침대에 누워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세포 파괴입니다. 목초, 사육소고기가 다른 어떤 것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중요한 화합물을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전달합니다. 첫째,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이 지방산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산소 결핍 중에 미토콘드리아의 막을 보호합니다. 발전소 주위의 방패처럼 산소 공급이 떨어질 때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둘째, 크레아틴입니다. 근육은 크레아틴을 비상에너지 비축분으로 저장합니다. 뇌졸중이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을 차단할 때 크레아틴은 세포에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15분에서 20분의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셋째, 손상된 단백질을 즉시 재건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비율의 분지쇠 아미노산 완전 프로필입니다. 저는 2008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140명의 뇌졸중 환자의 회복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2명의 환자가 다른 환자들보다 극적으로 빠르게 근육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뇌졸중 후 3개월에 그들은 원래 근육량의 85%를 유지했습니다. 평균적인 환자는 40%를 잃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경을 집요하게 조사했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었을까요? 물리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재활 프로토콜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빠른 회복 그룹은 59세에서 81세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뇌졸중 전 6개월 동안의 시기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12명의 환자 모두가 일주일에 최소 4회 목초, 사육소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생물학적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3년을 혈액 샘플 분석에 보냈습니다. 양질의 소고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근육 조직의 크레아틴 인산 수치가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60% 높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막 완전성 점수는 42% 더 좋았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뇌졸중을 겪었을 때 그들의 세포에는 비축분이 있었습니다.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근육은 의료 개입이 혈류를 회복시킬 만큼 충분히 오래 산소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목초 사육 소고기여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식 곡물 사육 소고기는 동일한 공액 리놀레산 프로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액 리놀레산 함량이 4배 낮습니다. 오메가3 대 오메가6 비율이 완전히 잘못되어 실제로 염증을 보호하는 대신 촉진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곡물 사육 소고기를 먹는 환자와 목초 사육 소고기를 먹는 환자의 혈액 샘플을 비교했습니다. 신경보호 화합물 수치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만이 필요한 미토콘드리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
소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포에 이러한 보호 화합물이 미리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일관된 섭취를 통해 근육 조직이 최적의 크레아틴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데 약 6주가 걸립니다. 공액 리놀레산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적절히 강화하는데 8주가 걸립니다. 이것이 제가 이것을 뇌졸중 치료가 아니라 뇌졸중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내일 재앙이 닥쳤을 때 이동성을 구할 생물학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작동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것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뇌졸중 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과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재앙적인 사건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춥니다. 산소가 뇌세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멈추는 순간 근육도 함께 죽기 시작합니다. 뇌만이 아닙니다. 근육도입니다. 신체는 우리가 대사 쇼크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집니다. 몇 분 안에 근육세포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신체가 말 그대로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졸중 환자들이 근육량을 그렇게 빨리 잃는 이유입니다. 뇌졸중 후 단 3주 만에 15kg의 근육을 잃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15kg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한 명의 몸무게가 신체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아미노산, 특히 류신의 충분한 저장량을 가지고 있었고 근육 조직의 크레아틴 수치가 좋았던 환자들은 훨씬 적은 손상으로 이 대사 쇼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근육은 위기 동안 스스로를 보호할 연료 비축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세포에 포스포크레아틴으로 저장됩니다. 산소 공급이 멈추고 정상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중단되면 포스포크레아틴이 비상 배터리가 됩니다. 뇌졸중 동안 근육세포를 중요한 추가 몇 분 동안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추가 몇 분이 영구적인 마비와 다시 걷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공액 리놀레산, 우리가 CLA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모든 세포 안의 발전소라고 생각하십시오. 뇌졸중 동안 이 발전소들은 독성 부산물로 넘쳐납니다. 본질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CLA는 이 미토콘드리아 주변에 보호막처럼 작용하며 특히 뇌세포와 근육세포에서 그렇습니다. 목초 사육소고기는 곡물 사육소고기보다 최대 5배 더 많은 CL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5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와 취약성의 차이입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섭취하는 시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양질의 소고기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조직에 이러한 보호 화합물이 미리 채워집니다. 그러나 뇌졸중 후까지 기다리면 이 수치가 쌓이는데 몇 주가 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막대한 손상이 발생한 후입니다. 강남에서 온 박 씨는 7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 6개월이 지나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팔을 거의 들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 끼니를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목초 사육 소고기, 정확히 하루 80g. 흡수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했습니다. 2달 안에 다시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달 안에는 스스로 아침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온 79세 최 씨라는 다른 환자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뇌졸중 전 수년간 일주일에 2번 목초 사육 소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근육 보존은 놀라웠습니다. 5주 후 지팡이만 짚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의 신경과 전문의는 그 나이 환자에게서 본 가장 빠른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는 준비였습니다. 최 씨의 신체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근육은 대사재앙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비축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메시지에 대해 그렇게 긴급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아직 건강할 때 이러한 비축량을 쌓아야 합니다. 다음 달이나 내년에 뇌졸중에 직면할 수 있는 미래의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서울에서 30년 동안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다듬어온 생존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소고기 선택 프로토콜입니다. 곡물 사육이 아닌 목초 사육 소고기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목초 사육 소고기는 공액 리놀레산이 3배에서 5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은 산소 결핍 동안 미토콘드리아를 직접적으로 보호합니다. 내일 지역시장에 가십시오. 가능하면 한우를 요청하되 어떤 목초 사육 품종이든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손바닥 크기 정도인 120g이 필요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입니다. 이것은 1회 제공량당 약 25pg의 완전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둘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소고기를 드십시오. 왜 이 시간대일까요? 코르티솔 수치가 그때 최고조에 달하여 근육 조직으로의 아미노산 흡수를 최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이 시간 동안 재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에 소고기를 먹으면 보호 효과의 60%를 낭비하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의 혈액 검사 분석에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소고기를 한 가지 특정 채소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입니다. 소고기 식사마다 찐 시금치 한 컵을 드십시오. 시금치의 질산염은 섭취 후 90분 이내에 뇌로 가는 혈류를 43% 증가시킵니다. 이 조합, 소고기와 시금치는 제가 보호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뇌와 근육이 동시에 최대의 산소와 영양분을 받습니다. 넷째, 단백질 파우더와 보충제를 즉시 버리십시오. 진심입니다. 강남에서 제가 치료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알약에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식품은 90% 이상의 생체 이용률을 제공합니다. 파우더는 당신의 나이에 아마도 30%를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 프로토콜입니다. 소고기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찬물은 위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 효소 활동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송파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개월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살이셨습니다. 이미 경미한 뇌졸중을 한번 겪으신 상태였습니다. 왼손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병뚜껑을 더 이상 열 수 없으셨습니다. 딸분이 겁에 질려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바로 이 소고기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3개월 후 악력이 68% 향상됐습니다. 직접 측정했습니다. 6개월 후 뇌 스캔 결과 혈관 밀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상자도 나르고 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돕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감사하다고 우시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세포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소고기에 크레아틴이 근육세포와 뇌신경세포에 가득 채워집니다. 뇌졸중이 시작될 때 이 세포들은 결정적인 첫 몇 시간을 버틸 에너지 비축분을 갖게 됩니다. 골든타임이 확장됩니다.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값싼 소고기를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근육량은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세포를 보호할 기회를 하나씩 잃는 것입니다. 내일 시장에 가십시오. 풀을 먹여 키운 소고기를 사십시오. 신선한 시금치를 사십시오. 최소 90일 동안 이 식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몸 상태를 기록하십시오. 에너지, 악력,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정보로 뇌졸중 마비의 악몽에서 단 한 분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의사로서 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제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다짐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서 첫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뇌졸중 예방을 위해 매주 풀을 먹여 키운 소고기를 드실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승현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나이 들면서 뇌와 근육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